오늘도 하루를 버텨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잠시 멈춰서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당신을 위한 쉼표 하나 그래도 괜찮아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남을까? 왜 벌기는 열심히 벌었는데 한 달이 지나면 다시 마이너스일까? 그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죠?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번에 꼭 사고 싶은 옷, 친구랑 가기로 한 여행 예약금, 할인 마감 임박한 온라인 쇼핑 카트가 머릿속을 점령하죠. 통장은 잠깐의 경유지일 뿐, 진짜 주인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이번엔 뭔가 좀 사보자. 요즘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우리는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우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더 무서운 건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쓸 준비가 돼 있다는 건 지출이 통제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치 배가 들어오기도 전에 항구에 이미 짐을 실어 놓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는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부추기는 건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분은 가장 강력한 소비의 동기죠. 사실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곤 해요. 기분 전환 좀 해야겠다. 그리고 그 말의 끝에는 늘 소비가 따라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날,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했던 날, 혼자 있는 시간이 유난히 외로웠던 날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사서 마음을 달래보려 하죠. 맛있는 걸 먹거나, 옷을 하나 사거나, 작고 예쁜 소품을 장바구니에 담거나.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착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분을 물건으로 눌러앉히는 거지 그 감정을 들여다보거나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런 소비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공허함과 후회로 돌아와요. 왜냐면 우리가 필요했던 건 무언가를 사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하루쯤은 나를 이해해주는 시간 혹은 단지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는 휴식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그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쇼핑을 하고 불안하면 결제를 하고 허전하면 새로운 걸 들여놓고 그게 반복되면 소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인 반응이 돼버립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손이 먼저 카드로 가는 습관, 그게 쌓이면 결국 돈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당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저 조금 외로웠고 조금 지쳤고 조금 아팠을 뿐이에요. 하지만 알아야 해요. 기분은 달래져야 하고 돈은 관리되어야 한다는 걸. 그걸 뒤섞어버리면 마음도 지갑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한 번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내가 지금 정말 필요한 건 물건일까? 아니면 위로일까? 그 물음 하나가 당신의 지출을 바꾸고 당신의 마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매일 똑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통장을 들여다보면 숫자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있고 카드 명세서엔 기억도 안 나는 결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죠. 아, 이거 내가 썼던 건가? 맞다. 전날 친구 만나서 밥 먹었지. 이건 뭐지? 아, 그때 새벽에 무심코 결제했나? 이렇게 하루 이틀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조차 감을 잃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지출을 기록하지 않는 습관 때문이에요. 돈은 기억보다 기록이 더 정직합니다. 기억은 내 편이 될 수도 있지만 돈은 언제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가 자주 외면할수록 통장은 점점 나도 모르게 가난해집니다. 지출을 기록한다는 건 단순히 얼마 썼는가를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걸 샀을까? 이건 정말 필요했을까? 라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자주 던지는 사람은 지출을 통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달 이번 달도 왜 이 모양이지? 를 반복하게 됩니다. 기록은 습관이지만 그 습관은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기도 해요.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그건 물 위에 쌓은 모래성일 뿐이죠. 그리고 지출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소비 패턴이 있어요. 바로 할부입니다. 할부는 참 친절한 소비 방식처럼 느껴져요. 한 달에 몇만 원만 내면 이걸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말들이 너무 달콤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쉽게 설득당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은 할부 버튼을 기본값처럼 설정해두고 심지어 이자 없는 무이자 할부까지 제한하면서 마치 지금 안 사면 손해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할부는 미래의 수입을 담보로 지금의 소비를 허락받는 구조잖아요. 즉,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이미 쓴 셈이에요. 이걸 반복하면 한 달에 들어오는 월급 중 진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이미 할부로 약속된 지출이 나의 미래를 점령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걸 작은 돈이라고 자꾸 스스로 위안한다는 거예요. 이건 한 달에 2만 원이니까 괜찮아. 이것도 4개월만 지나면 끝나.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하지만 그런 작은 금액들이 쌓이면 결국 나도 모르게 월급의 절반이 할부 2월 지출로 고정돼 버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의 소비를 갚기 위해 일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을 못 모으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잃고 선택권을 잃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은 단순한 숫자로 계산되지 않아요. 늘 허겁지겁 얼마를 버텨야 하고 새로운 기회가 와도 일단 이번 달 카드값부터 갚고 나서라고 주저하게 되죠. 지출을 기록하지 않고 할부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우리 삶의 주도권은 점점 줄어들고 돈이 아니라 습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이 흐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통장을 열기 두렵더라도 오늘 하루 지출을 써내려가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지출은 정말 당신이 원했던 삶의 방향인가요? 아니면 감정과 습관이 이끄는 자동 반응일 뿐인가요? 당신이 그걸 들여다보는 순간 당신의 돈도 삶도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지갑을 열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친한 친구의 결혼식, 직장 동료의 경조사, 혹은 예고 없이 고장난 세탁기 하나가 우리의 평온했던 일상과 지갑을 동시에 흔들죠. 이럴 때 누군가는 조용히 미리 모아둔 돈을 꺼내어 별일 아닌 듯 상황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지갑이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카드를 꺼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당장은 급하니까. 비상금이나 저축 없이 카드를 긁는 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내가 나 자신을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결과이기도 해요. 우리는 너무 자주 다음 달에 모으면 되지. 지금은 쓸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며 저축을 나중으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 외의 일로 채워져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미래의 카드값에 오늘의 위기를 떠넘기게 되죠. 이런 소비는 점점 반복되고 카드값이 생활비를 삼키는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비상금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지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이번에도 카드로 버티면 되겠지라는 위험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확신은 불안함을 잠시 덮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 더 큰 불안을 쌓아가는 길일 뿐이죠. 그리고 그 카드 한 장은 어쩌면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 또 다른 욕망,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나를 위해 더 자주 사용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욕구가 소비로만 표현되기 시작하면 문제는 조금 달라집니다. 친구들 모임에 입고 나갈 옷을 위해, SNS에 올릴 예쁜 카페 인증샷을 위해, 회사에서 괜찮아 보이기 위한 브랜드 시계 하나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갑을 엽니다. 누군가에게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소비라고 부르죠. 처음에는 작은 사치로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나도 누려야지.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 나도 이제 이런 거 하나쯤 있어야지. 하지만 그 소비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진 소비이기 때문에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누군가 더 좋은 걸 사면 나도 따라가야 하고 남들의 삶이 기준이 되다 보면 나는 늘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카드를 꺼냅니다. 지금의 내 형편보다는 지금의 내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니까요. 결국 통장은 텅 비고 마음은 점점 허전해지고 돈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투자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렇게 돈을 써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세세히 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멋져 보이는 모습이 타인에게는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남이 아닌 나에게 솔직한 소비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소비. 그런 소비가 쌓여야
비로소 마음도 통장도 안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한번 지갑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걸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오늘의 당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내일을 위해 참자는 말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말이 훨씬 마음에 와닿고 위로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달콤한 디저트를 고르고 지루한 일상의 변화를 주기 위해 새로운 옷이나 전자기기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마치 지금의 불편함을 소비 하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요. 그런데 그 소비는 참 교묘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보상이었는데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리고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이라는 말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핑계가 되기도 하죠. 문제는 이 소비가 지금의 즐거움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힐링이야. 인생 한 번인데 이 정도는 누려야지. 그렇게 지금을 위해 쓰는 돈이 나중엔 후회로 돌아오고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되갚게 되죠. 물론 지금의 즐거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인 소비라는 이름의 탈을 쓴 자기 파괴적 루틴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소비가 반복되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기본적인 금융 개념이 부족하거나 알고 있어도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복리나 이자, 신용등급이나 대출 원리 같은 금융 지식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카드 결제를 할 때 실제로 몇 퍼센트의 이자를 내는지, 그 이자가 몇 개월 몇 년 쌓이면 얼마나 커지는지도 체감하지 못하죠. 게다가 요즘 세상은 이자 없는 할부 영원 결제 같은 기분 좋은 문구로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 사도 부담 없어요. 당장 돈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건 돈이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더 위험하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어차피 내가 쓸 돈인데 굳이 계산하면서 살 필요 있어? 돈 너무 따지면 피곤하잖아. 나중에 잘 되면 갚으면 되지. 하지만 그 나중은 대부분 오지 않아요. 혹은 너무 늦게 오거나 너무 큰 대가와 함께 찾아오기도 하죠. 지금의 즐거움을 위해 쓴 돈이 미래의 여유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돈 얘기는 너무 현실적이야.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돈 얘기를 못하면 현실을 못 지켜요. 현실이 무너지면 마음도 관계도 삶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니 부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자율 하나쯤은 알아보고 신용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찾아보고 내 카드 결제가 몇 개월 남았는지 메모해보세요. 그 아주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소비를 바꾸고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즐거움이 당신의 내일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다시 방향을 잡을 때입니다. 행복은 지금과 미래가 함께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되니까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진짜 아낄 거야. 이번 달만 넘기면 다시 정리할 수 있어. 이번엔 좀 과했지만 다음엔 괜찮아질 거야. 그 말 어쩌면 지출을 합리화하려는 게 아니라 후회에 잠식되지 않기 위한 자기 방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저 너무 힘들고 무언가라도 붙잡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 달은 늘 오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같은 상황, 같은 소비, 같은 변명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도 누릴 자격 있잖아. 이건 꼭 필요했던 거야. 그렇게 말하며 우리는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카드를 긁고 한 번 더 지출 버튼을 누릅니다. 사실 보상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고생한 자신에게 선물 하나쯤 해주는 건 오히려 삶의 활력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보상이 돈이 될 때마다, 마음속 공허함을 소비로 메우려 할 때마다, 그게 습관처럼 반복될 때예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착한 일 했으니 사탕 하나 줄게, 성적 잘 받았으니 장난감 하나 사줄게 라는 식의 보상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그 방식은 더 정교하게, 더 비싸게, 더 무의식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프로젝트를 끝냈으니 백화점 쇼핑, 야근을 버텼으니 고급 레스토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 여행 하나쯤. 마음의 허기를 메우기 위해 우리는 돈을 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소비는 늘 잠깐의 위안만 줄 뿐 진짜 공허함은 해소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 쓰고 난 후에 잔고를 보면 더 큰 죄책감이 밀려오고 왜 또 이렇게 됐지라는 자책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악순환은 본격화됩니다. 죄책감을 덮기 위해 또 소비하고 그 소비를 합리화하기 위해 다음 달을 핑계 삼고 다음 달이 되면 또 똑같은 루틴이 반복되죠. 이건 단순히 돈이 모이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돈이 엉켜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그 감정의 중심엔 늘 보상이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요한 건 무조건 참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혹시 오늘도 카드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그 선택의 이유가 진짜 필요해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감정의 틈을 메우려는 작은 보상 심리에서 시작된 것인지 한 번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오늘도 잘 버텼다는 사실은 돈이 아니라 말 한마디 혹은 나를 인정해주는 따뜻한 시선 하나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비싼 선물보다도 오늘도 수고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한 존재니까요. 그러니 이 영상이 당신에게 그런 말 한마디처럼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쳤지만 그래도 잘 살아낸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아.